무역전쟁 발발이라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것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하는 거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수출 통제에 그리고 제재, 엄청난 대중 규제, 반대로 중국의 어떤 반격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100개 이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범용 반도체 제대로 조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범용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 막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곧바로 말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시켰습니다. 이미 중국은 그동안 말입니다. 많은 원자재에 대해서요,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하면요, 이거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 필수재가 히토류거든요. 그런데 히토류에 대한 생산도 중국이 세계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정제나 가공하는 시장은 무려 9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첨단 소재가 그만큼 수입을 하지 못하고요,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중국은 미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그것도 아니면 대한민국이든 무조건 통제하고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자재만 하더라도. 갈륨 같은 경우는 중국이 94%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통제. 게르마늄은 83%, 흑연은 67%, 요소도 말입니다. 44%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자재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히토류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죠. 경히토류에 대해서는 85%고요. 중히토류에 대해서는 10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시장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죠. 이미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하지 마라. 반도체에 대한 투자하지 마라.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것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도 심각하지만 반도체는 이제요, 고성능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범용 반도체도 중국산은 안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안 끝나겠죠.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데 마치 말입니다. 80년대 90년대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전쟁을 하듯 지금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어느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러나 중국이 질 확률이 훨씬 높다.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전쟁을 하면서 세계 경제는 타격을 받아도
많이 받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 중국이 원자재를 독점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핵심 원자재 51종 중에 말입니다. 핵심 원자재, 산업용으로 쓰는 거나 아니면 과학용으로 쓰는 핵심 원자재 51종 중에 말입니다. 중국이 33종에서 64.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64.7%. 그야말로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계속 무기화해 가면서 수출 통제를 하고요. 미국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통제,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통제까지 겸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졌던 세계 경제가 점점 나빠질 거고요. 올해는요. 작년보다가 조금 좋았습니다만은 내년은 더 나쁠 거라는 게 현재까지의 어떤 예측입니다. 지금 이대로 되면 아마 미국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무조건 막으려 들 거고요. 중국은요. 미국 쪽으로 가는 원자재가 못 가도록 계속 막을 겁니다. 이것이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하나 무너질 때까지 가보자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무너질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먼저 무너지는 나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이 이야기도 심각한 이야기지만 이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도 이 미중 충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가 싸우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류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요. 원자재에 대한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수출이 조금씩 받쳐주면서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9.6%였던 우리 수출이 말입니다. 12월에는 13%까지 현재 올라가는 상태예요. 기저효과를 벗어나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판인데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이렇게 첨예하게 발발을 하니 우리에게는 굉장히 악재 중에 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역수지도 작년 올 6월이죠. 올 6월부터 계속 어쨌든 흑자를 유지시켜 왔거든요. 이 문제도 말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고요. 또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와중에 말입니다.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반전될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수출이 버텨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중 충돌이 우리 경제의 날벼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벼락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마 굉장히 큰 관건일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원자재 통제는요.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중 충돌의 영향이 앞으로도 굉장히 클 거고요. 그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충격받는 것도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잘 대응하겠죠. 잘 대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같은 시기에 경제가 살얼음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살얼음판에서 살아남는 길은 뭔가 특별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런 개혁의 와중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요. 자칫 이것이 말입니다. 블랙스완, 예기치 않는 위기로
발전될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발전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시장을 봐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요, 세계 시장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 시장만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